나무 전정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잘해주셨는데 이곳이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전지를 할 때 이게 강전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일부 이렇게 나무 줄기를 솎아내고 그렇게 전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기존보다 더 풍성해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로니 열매가 또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열려 있고, 그래서 이 마로니 열매가 독성이 있어서 좀 그 가로수 수목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강전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지를 얇게 침으로써 지금 더 풍성해졌는데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이 마로니의 나무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나타냅니다. 열매를 먹었을 때 이제 그런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 가로수 나무 수목 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한 번이 어렵다는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수정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좀 내년도 사업 예산에 좀 편성하셔가지고 구간이라도 좀 변경을 하는 거로 계획을 세워주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토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네.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올해 육회 읍면에 한 개씩 맨발 걷기를 이제 걷기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읍면으로부터 추천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은 지역 중에서 접근성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 20대 지역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가평읍을 제외한 5개 읍면은 선정을 해서 설계 용역 추진입니다. 그럼 5개 읍면에 대한 사업비는 어떤 사업이에요? 상업은 우리가 그냥 군비 우리 숲길 관리하는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용역만 좀 준 거고요. 그 사업비는 저희가 한 그 정도 추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보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이 황토길을 다 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이게 사례가 좋다 보니까 선진적으로 먼저 해드리는 건지. 주민들 제가 처음에 대상지 선정할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대상지를 선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오고 좀 해달라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냐 아니면 우리가 먼저 사업을 개발하는 거냐 그걸 건의가 들어온 부분도 있고 개발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건의가 들어온 부분들은 조금 외진데도 좀 많이 들어왔다가 이게 저희가 접근성도 좀 있어야 되고 활용도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말씀을 드리냐면 가평이 어떻게 보면 황토길 지금 만들어서 호응이 굉장히 좋고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온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5개 읍면에 전파하는 게 과연 예산 대비 맞는가? 그러니까 지금 가평읍에 하나 있으니까 그만큼 사람이 오는 거지 이걸 또 5개 읍면, 6개 읍면에 다 확장시킨다고 하면 사실상 그만큼 인원은 안 올 것이고 거기도 사실 이게 인기가 굉장히 확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각 읍면에 배분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만들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업 비용이 사실상 적게 들어간다면 적게 들어갈 수 있지만 계속 꾸준히 투입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좀 고민을 좀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실시설계 용역이 나온 거에서 각 읍면별로 적격지로는 대상지는 대처 다 나온 거죠. 대상지는 이제 읍면과 협의해서 대상지에 나와서 이제 실설을 그렇죠. 그렇게 된 건데 그 청평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일부 지구에 먼저에서도 거론됐지만 일부 지구에 그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많아서 그 부분을 황토길로 대체하면 어떠냐라는 얘기가 우리 지역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럼 그곳이 아닌 잔디밭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다 흐르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하시려고 하는 쪽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고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아주 많이 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대상지가 거기가 정해졌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또 그거는 저희가 조정면하고 한번 다시 한번. 그렇죠. 지역 주민들하고 대상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나중에 별도로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2024 소나무 재선충해서 뭐 일부 벼대기도 하고 예방 주사도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 1월 25일부터 3월달에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생리 그 11번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저기 민원사항이라 제가 과장님한테 또 알려드려야 되면서 혹시 딱 다녀오셨죠? 네. 다녀오셨어요? 네. 그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저기 아마 이제 우리가 그 2022년부터 이제 추진을 해서 2023년도에 그 경제수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 아마 뭐 집행부도 고민들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아마 편백나무를 선정을 해서 편백나무야 하신 뭐 경제수로선 최고의 수종이죠. 그래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뒤에까지 이제 다 심은 거죠. 여기 보니까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뭐 2헥타 3,000평 정도 규모인데 제가 사실 그날 민원인 연락받고 갔는데 제가 양복 입고 구두 신어가지고 저 위에까지 가지 못했지만 한 20m까지 들어가서 사진 촬영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책자에 보시면은 작년도에 나무를 심었는데 고사율이 한 뭐 6%대, 5%대 벌써 이미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가 보시면은 과장님 뭐 다녀오셨다니까 97% 이상 다 고사했습니다. 97%.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나무를 심을 때 그 동네 주민이 봤다는데 나무를 진짜 성의 없이 심더라. 그 얘기가 제일 아주 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그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은 그거 알잖아요. 이렇게 뭐 물까지는 사실 못 줍니다. 산이니까 나무를 심었으면 자 발로 밟고 손으로 먼저 한 다음에 발로 밟은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는데 뭐 물론 물까지는 산에는 물은 줄 수가 없죠. 그렇게만 했어도 덜 죽지 않았나 하는 그 동네 주민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나무 소종을 편백나무 좋지만 뭐 그걸 잘못 때를 맞춰가지고 구입을 해서 심었던지 아니면 그 나무 보관하는 사람이 잘못 저걸 해주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지금 가서 보시면 팀장님들 마찬가지지만 가서 보시면은 97% 이상 다 고사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다시피 이 묘목은 상당히 작은 묘목을 심습니다. 그래서 상에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풀이 이제 흙가루 잡히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가지고 다시 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혹시 참고로요. 아까 우리 축산정책과에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아마 이 나무도 그 경제수를 생각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평군 항복연합회라든가 양복연합회에서 어떤 이런 식물이 좋다 하는 것도 아마 다 협의를 하셨을 거예요. 그 산림과하고도. 근데 물론 그 양복연합회나 항복연합회는 또 축산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두 개 과가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벌한테도 유리하고 또 경제수 쪽으로도 유리한 그런 나무 선택을 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기할 의원 계십니까? 그 재선충 구제를 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고 함으로써 그 꿀벌들이 많이 폐사하거나 이런 정확한 원인은 없지만 그 활용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벌꿀 농가들의 어떤 그 수익을 위해서 어떤 그런 말씀하셨듯이 벌꿀 농가에서 원하는 수종, 뭐 밀원 다수종이라는 나무 식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벌꿀한테도 꿀벌한테도 굉장히 좋은 저게 되기 때문에 그 벌꿀 농가한테도 굉장히 수익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공 체험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은 안 되고 지금 이제 민간위탁 그래서 심의까지 지금 알고 있어요. 네. 그 민간위탁 심의, 그 민간위탁 주려고 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네. 의회 동의 언제 받았습니까? 이게 의회 동의가 사전에 돼서 지금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걸 하세요. 지금 절차가 과장님 답변으로는 지금 까꾸로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받았으면 되니까 그걸 아니, 민간 동의를 받았어요. 언제 받았느냐? 22년도 4월에. 우리 저기 305회 임시회 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벌써 횟수가 2번이나 넘어갔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중간 과정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질의를 하고 하셨더라고요. 네. 절차가 지금 까꾸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절차도 그렇게 지금 잘못된 반면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 세워놨죠? 네. 운영비 세웠지 않습니까? 네. 얼마 세웠습니까? 4,645만 원 세웠습니다. 심의까지 입학자 심의까지.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결제 후에 7월부터는 지금 운영하고 7월부터는 정확하게 운영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 앞으로는 그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기 전에 사전 절차는 사전에 다 이행을 하고 하셔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되니까 2년 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놓고서 아직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많이 잘못된 거죠? 많이 잘못된 거죠? 다리를 건너가요. 가보셨나요 혹시? 안 가보셨죠? 그럼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올라가서 출렁다리를 건너가요. 건너가서 그 반대편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예, 그 반대편으로 내려오는 길은 그냥 산을 깎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그 황토 매트를 이렇게 쭉 깔아놨거든요. 저 거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 산림과수관입니까? 아니면 관광과수관입니까? 그 출렁다리가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됐는지는 한번 아니요, 인수인계는 안 됐죠. 아. 관광과 소관인데 지금 출렁다리를 건너서 돌아오는 길이 그 황토 매트가 깔린 길에 그 토사가 돼가지고 거기가 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관광과하고 말씀드렸는데 걸어서 내려오는 길에 황토 매트 있는 데는 산림과 수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관광과하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산림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광과하고 같이 한번 교류하셔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기반부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오기 대비해서 산림과 소관이라면 좀 바로 조치를 해주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무은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나무은행에 대한 운영을 지금 안 하시고 계시죠? 네. 문제점이 뭡니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적은 지금 실적은 10년 이후에는 이제 실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안 하는 부분에서 분석을 해봤으니까 지금 신청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신청하는 품목이 경제성으로 봤을 때 저희가 남원행에 보관해서 다시 재사용할 경제적인 가치 이런 걸 따졌을 때 좀 효용성 있는 나무들이 없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은행 운영 지원 조례에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저희가 지금 신청 들어간 것들을 분석했을 때는 그렇지만 저희가 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치는 하고 계신데 그에 대한 사업은 없어요. 실적도 벌써 없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기하라 이러저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나무은행을 운영해본 결과 고모 피식할 경우 보사율이 높고 실제로 어떠한 나무은행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그런데 부분은 올해는 존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네,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 내부적으로 좀 더 숙고해가지고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좀 이제 홍보적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활성화하려면은 이게 진짜 괜찮은 수목들을 은행 나무은행으로 보관했다가 활용하는 부분도 가능한 부분인지도 좀 검토. 저는 나무은행의 활용 방안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우리 군 행정의 각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 우리가 지금 2025-26 경기도 체육대회를 앞두고 운동장 사거리 위쪽으로 운동장 쪽으로 그 멋있는 벚나무 고목들 다 베어냈죠. 그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아마 다 잘라서 폐기했을 거예요. 그거 가평군의 역사고 고스란히 시간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고목들이거든요. 물론 옮기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론을박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가평 고목들 그리고 가평군의 지나온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역사적인 고목들을 좀 우리가 나무은행에 잘 보관을 했다가 또 어딘가에 우리 가평군만의 특징이 있는 그 거리를 만들 때 가로수로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우고 하는 것보다 할 수 활용 방안을 찾고 서로 이런 측면에서 좀 사업을 찾을 수 있는데 저희는 꼭 이렇게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 지금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거든요. 행정기관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으면 눈에 보이는데 각 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몇 년간 이런 사업을 찾지 못하고 이러는데 이게 남쪽에는 아까 버리다니 그렇고 내가 하다니 이거 쓸모는 없고 지금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도래가 지역 주민들이 그 가로수가 베어 나갔을 때 이번이 두 번 사례예요. 그 힐스테이트의 그 뚝방의 도로 그 고목들 그냥 다 베어져 나갈 때도 굉장히 안타까웠고 아쉬웠거든요. 처음에 거절가에서 그게 고목 살리겠다고 했는데 도로폭 나오지 않는다고 다 잘라서 없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나무은행을 잘 운영하고 있었더라면 비용이 조금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으로 우리가 시간을 살 수는 거슬러서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투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다른 꼭 바깥에서가 아니라 기관 내에서 사업을 좀 발굴할 수 있는 것도 눈을 돌려보셨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저는 과감하게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검토해보겠습니다. 강민수 부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사업이 진전이 없다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내년도에 또 듣고 그 내후년에 또 있다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력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대체 종목을 요구하셨고요. 웬만한 먹기길은 선정시 가이드라인을 갖고 해달라고 요구하신 내용과 소나무 재건축으로 인해 그 대체수 고사된 나무를 처리해달라고 한 내용, 그다음에 목공실험장 의회 동의 절차, 문학산 출렁다리 인근 등산로 관리 주체, 나무은행 운영과 관련된 사업 발굴 등이 그 행감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시정 요구하신 내용들입니다. 이런 지적하신 내용들이 잘 조치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